생각을 해보니까 꾼달리니 요가를 한 지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꾼달리니 요가를 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름부터 말씀드릴까요? 잃은 것은 사실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요가를 누구나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가르쳐 줘야 되고 명상을 누구나 해야 되고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안 하냐 이렇게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과도한 열정이었죠. 그런데 그 열정이 중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의 동료가 없고 충분히 인생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가나 명상을 강하게 권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과도한 열정이 식고 좀 평온해졌다. 가르치는 일을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라앉았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배에 이거 뭐라고 하죠? 복부 지방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네, 호흡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점심을 먹기까지 안 먹는 건데 이제 디톡스 작용도 있고 그때 몸이 자기 정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11시, 12시까지 안 먹는 날이 많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저녁에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1시에 먹는 일도 생겨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일 때문에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점심을 오후 2시쯤 먹어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 공복의 시간을 길게 한 것이 거의 1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부 지방이 많이 사라지고 심지어 약간의 근육도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어진 것은 마음의 조급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 들었거든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숨가쁘게 인생을 사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30대 이럴 때.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열정이 너무 많아서 늘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의도가 너무 강한 삶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고 남도 피곤하게 한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드는 거예요. 그게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요가도 하고 군달리니 요가도 하고 또 군달리니 요가만 하는 건 아니죠. 산에도 가고 명상도 하고 고전도 읽고 경전도 듣고 이렇게 독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의도가 너무 많은 삶이 아니어도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몫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많은 의도가 우리에게 의식의 명료함을 떨어뜨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명료해진다. 고요해지고 명료해짐이 점점 많아지면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의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이 삶이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삶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 의도도 없지만 아팠던 몸이 낫고 고민스러웠던 일들이 해결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피곤했던 몸이 회복이 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의도를 내지 않아도 이 우주 대자연의 이치로 인해서 우주 대자연의 어떤 보살핌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신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사은이라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 온 우주는
이 온 우주는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데 우리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끄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 내 몫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그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마치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점점 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나의 성취나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노력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요하고 명료한 삶. 고요하고 명료해지면 분별력이 많이 생겨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도 되고 저건 저래도 되고 아 이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었구나. 고요함과 명료함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얻은 것이 마음이 고요하고 명료해지고 좀 더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용과 인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내가 추구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숨이 가팠다면 그래서 기대나 요구나 또는 어떤 마음이 조급함이 많았다면 지금은 때가 되면 꽃이 핀다는 심경으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쪽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하나 마음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먹는 대로 마음을 쓰면 돼. 아, 그런데도 자꾸 이 생각이 올라온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난 생각은 감정을 자극해서 자칫하면은 감정의 동요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이 형체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아니까 그 마음이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딱 잡고 그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의 동료가 없지는 않아요. 마음의 동료가 오면 그 마음의 동료를 딱 보고 딱 잡아서 이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딱 보고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쓰고 싶은 쪽으로 돌리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차라리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예 산책을 나간다든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어서 뭔가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느껴지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꼬리를 무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디에 고정되게 명료하게 딱딱하게 굳건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너무 명료하게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계속 해볼 가치가 있다 싶으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은 잡념이다.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은 감정적 동요를 부추기고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멈춰야겠다. 마음먹으면은 다른 곳으로 어떤 나의 관심사를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관심을 돌리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꾼달리니 요가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일 꾼달리니 요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 한 날도 많아요. 안 한 날도 많지만 하루에 2번 하는 날도 있고 교육을 받을 때는 8일 동안 열심히 받았던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뭐 많이 적게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요가를 안 하는 날에는 의식으로 꾼달리니 요가를 하죠. 꾼달리니 요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꾼달리니 내 안에 있는 우주 의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하고 뭐 성령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꾼달리니 요가를 하면서 이제 요가적으로 제가 볼 땐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진동의 움직임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외식을 했다가 속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약이 있으니까 약을 먹기도 하죠. 전 미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청수를 하나를 먹었는데, 그렇게 약도 먹었기 때문에 약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명상을 택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내 몸의 모든 차크라를 활성화시켜서 이 대사, 몸 안에 이 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이 차크라들이 더 잘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어요. 정말 편안하게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로 한 3, 40분 명상을 하고 났는데 정말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좀 약간 사이비적인, 미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몸과 에너지, 마음, 이 모든 것은 서로 관계가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꾼달리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7개의 차크라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가를 할 때보다도 사실 저는 명상을 할 때 차크라의 위치가 느껴져요. 특히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증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거나 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가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그 증상이 일어났을 때, 속이 안 좋았을 때는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꾼달리니 요가는 조금 특별한 요가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냈으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직접 그 경험을 해보시면 지속하고 싶은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